안녕하세요.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과학 오픈랩의 박은규라고 합니다. 네, 과학 과목 수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오픈랩이라고 해가지고 저 열린 아카데미의 과학실이다라고 해서 오픈랩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옥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강사 소개부터 맺은 말까지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발표자인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건설 시스템 디자인공학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구조역학 전공이라서 구조역학을 전공했고 현재 열린 아카데미에서 통합과학과 물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린 아카데미에서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바로 다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거는 사실 22개정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먼저 22 통합과학 개정을 들어봤고 그거를 좀 제가 좀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데 명칭을 진짜 통합된 과학이라고 좀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1년 선배들부터 해가지고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모두 수능에서 공통 응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도 마찬가지고요. 15 개정과 28 대입 신규 수능 개정을 보자면 기존에는 저희가 선택 과목을 2개 해서 문과 친구들은 문과 과목 2개나 뭐 또 섞어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해서 공통 응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눈치 싸움이 조금 있었다면은 지금은 뭐 이제 뭐 그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전히 해소하고자 한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준도 당연히 고2, 3 수준의 심화과학 또는 뭐 심화 탐구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면 고1 수준의 통합과학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돼서 난이도는 소폭 좀 낮춰졌지만 문과든 이과든 그 서로의 영역이 아닌 곳까지 수능을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존 개정과 특징을 뭐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기존 15 개정 같은 경우는 약간 지식의 나열처럼 너 이거 알아? 그럼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이런 지식 너 알고 있어?를 물어봤다면 이제 통합 과정으로 조금 수준을 내려오면서 좀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좀 동화책처럼 엮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디지털 통신이라든지 정보 처리 추가 같은 영역이 생겼고요. 탄소 중립과 2차 전지, 뭐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과학을 설명하는 단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밀어주는 핵심 산업들이 약간 물리 화학 기반인 산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총 물화생지 4과목으로 봤을 때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보다는 화학과 물리 파트가 조금 더 포지션이 좀 커졌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22 통합과학의 시험의 방향은 어떤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요거는 이제 작년도 2학기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고 기출문제를 좀 들고 왔는데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 암기의 종말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보시면 요거는 사실 연료전지의 간단한 작동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한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고 100점도 4.5점으로 준 걸 보면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능력은 첫 번째가 사실은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문해력인 것 같아요. 요 현지를 보시면 사실 과학 문제보다는 국어 문제라고 해도 비문학 문제라고 해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일 정도로 지문의 길이도 길고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고요. 사실 과학적인 지식은 되게 간단한 내용의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의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적당한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1등급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소개인데요. 이렇게 문해력이 좀 중심이 되고 문해력이 중요해졌는데 그럼 너는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지 테스트를 보고요. 오답풀이를 해주고 개념 설명을 한 뒤에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가 2번이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백지 테스트는 이제 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 누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오답풀이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매주 1시간씩 테스트 본 걸 바탕으로 핵심 문제만 빠르게 오답풀이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개념 설명을 1시간 반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지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좀 잘 외우고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만의 단거나 노트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수업 커리큘럼에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요거를 아예 빈칸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술형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 테스트를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한 학기 분량으로 했을 때는 한 6장에서 7장 정도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이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좀 요약본으로 좀 자료를 나눠주고 있고요. 오답풀이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2월 14일 날 수업했던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그
테스트하는 툴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80점에 근접한 친구부터 뭐 되게 낮은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이 이제 틀린 문항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문항을 좀 세워서 요 정도 문제, 많이 틀린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고 잘 푼 친구들은 같은 사고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맞았는지 확인하고 이걸 못 푼 친구들은 사고를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답풀이 강의도 강의의 편성에서 커리큘럼의 편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념 설명인데요. 제가 좀 제 잘 나온 사진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 파트가 좀 들어갔는데 과학 교재를 사용하면서 제가 강의 자료는 이렇게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모든 자료는 제가 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 정리한 것도 있고 책에서 잘 정리된 부분은 그대로 따와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좀 강의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스트는 매주 1시간 필수로 좀 봐야 되고 저희가 시험 기간 때는 60문제 정도 한 뭐 30문제는 풀고 가고 30문제는 숙제로 해오더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최소 30문제 5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테스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뭐 보면은 2월 2주차 내용인데 이렇게 주간 보고서를 해서 학생의 뭐 제출 여부, 테스트 결과도 직접 체크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점수, 오답 문제를 바탕으로 아까 보셨던 오답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4가지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연간 계획을 좀 설명드리자면 크게 중간고사, 죄송합니다. 1학기 시즌과 2학기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방학과 개학 시즌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보시면은 제가 뭐 대표적으로 뭐 모든 학교가 동일하진 않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 물화생지가 이렇게 4파트로 좀 나눠서 단원을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번 고1이 되는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봤을 때 중학교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과학 선생님이 아마 한 분 아니면 2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칠 때 단원을 2단원 정도 많으면 3단원 정도를 좀 나갔다고 하면은 과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4분이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물화 생지로 나눠서 들어오시고 학교에 따라서 뭐 3분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파트를 나눠서 각자 진도를 나가시다 보니 공부량이 기존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국영수뿐만 아니라 탐구 영역까지 공부량이 좀 많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은 시험 기간 때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때 큰 고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연간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아웃 자료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맺은 말로 넘어갈 건데, 맺은 말로 제가 좀 학생 2명의 성적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통합과학 2 수업을 거의 같이 들어온 친구인데 김땡땡이와 고땡땡입니다. 처음에 통합과학 1 진단 테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점수가 48점, 60점에서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면 좀 공부를 아직까지는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친구들인데 저랑 같이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 보니까 중간고사 때쯤 가서는 9월 22일쯤 가서는 한 70점대, 70점 중반대 나왔고 이 친구도 80점 중반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중간고사 점수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왜냐면 이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잘 따라왔는데 따라와도 원래 학생이 하던 공부법이랑 저의 커리큘럼이랑 맞춰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잘 맞춰서 따라오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는 뭐 86.4, 97.2 이렇게 해서 둘 다 1등급 점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기준으로는 1등급이 충분히 나왔고 뭐 점수를 보시면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좀 이제 실수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안타깝게 100점은 안 나왔지만 이때 기말고사 컷이 90점 초반 정도 걸렸어요. 1등급 컷이 90점 초반이라서 되게 잘 나왔고 뭐 여기 보시면은 오답 추출 같이 이렇게 놓은 것도 제가 아까 그렇게 오답풀이를 진행하면서 문제풀이 봤던 거 중에서도 또 오답을 추려서 커리큘럼에 아예 녹여버렸고요. 사실 뭐 생각하면은 아까 말했던 너의 강의 방식이 뭐 얼마나 특이하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 같이 한번 커리큘럼에 넣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그 커리큘럼을 따라왔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과학을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학생들을 믿고 저희를 믿고 보내주신다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